지금 공개처형이 대사를 났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원래 있었다 그냥. 있던 거예요. 눈에 띈 것뿐이지. 대사를 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여기 그 화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인민군 30% 양형실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민군의 30%가 양형실조예요. 인민군들은 군대 가면 북한은 거의 10년 근무하거든요. 북한은 청춘이 없어요. 빨리 통일되고 분단이 없어져야지. 남녀 다 10년은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격대. 그러니까 청춘이 없죠. 군대에 자식이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실조 걸릴까 봐. 그래서 여기서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른쪽 보면은 김정은이 군부대 가서 지금 쌓아놓은 게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지금 즐겁게 옥수수 장려이 많이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치생 인민군, 하숙생 인민군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가면 좀 여유 있는 집은 그 군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요, 새를. 그래서 거기서 애를 불러내다가 밥을 먹여요, 끼니 때마다. 들여보냅니다. 하숙생, 자취생.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집은 그래도 그 주변 마을에 돈을 좀 맡겨놔요. 우리 나오면 밥 좀 먹이라고. 이게 하숙생 인민군이에요. 그러면은 부대장이 그걸 허락할까? 허가합니다. 왜냐? 얘가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인민군 부대는 부대마다 급식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각자 농사를 져요. 특히 단백질이 없으니까 콩농사. 그래서 김정은 지시문도 있어요. 콩 한 알이 총알 하나보다 소중하다. 단백질을 먹여라. 근데 부대마다 인원도 다르고 자재가 다르니까 콩 생산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이순신 장군 때처럼 둔전하는 거예요, 둔전. 농사를 져요. 농장도 있고 심지어 탄광도 있습니다. 석탄 캘라고. 그 다음에 인민군 부대는 축사도 있어요. 염소, 닭, 토끼 이런 거 돼지를 길러서 자기들이 먹고 다 현황판에 나와요. 14연대 탄약고 부대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축사가 있어요. 지도가 다약도가. 그러니 경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인민군도 밥을 못 먹게 영양실조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리일구 그 쿠바주요 탐사관이 와서 북한에 외교관 넥타이만 꽃집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 북한 경제는 세계 180위권입니다. 거의 꼴등이라고 봐야죠. 2023년 북한이 이 명목 그 GNI가 40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제가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당 1인 소득이 우리의 3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30분의 1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분의 1, 거의 100분의 1 될 거예요. 1달러면 하루 살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넥타이면 꽃집이 외교관이면 사실은 화려한 꽃 아니겠어요? 해외 생활하고 여유가 있고. 네. 가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 외교관이 밀수에서 발각된 거 이런 거 가끔 뉴스 나죠. 맞아요. 그럼 네. 평양의 충성자금 아니에요. 그 평양의 선물이나 이런 걸 사는 요원들은 따로 있어요. 이거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에서 걸린 건 뭐냐? 생계형 범죄예요. 생활비 벌려고.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1급지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데 싫어해요. 거기 가면 부정부패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이런 부정부패 천국인 나라 있죠. 여길 가고 싶어해. 여길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통화 북한하고 되거든요. 저도 탈북 가신 분들하고 조직도 있고 인권 조직도 있고 하는데 요즘 전화 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서 지금 올해 쌀값, 옥수수값이 제일 높고요. 고공행진이고. 환율 달러 같은 거 거의 2배까지 뛰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다. 그러니까 119 참사 같은 분이 탈북한 이유가 그거죠. 이거 볼까요, 지금? 탈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이 2023년에 이제 대동강 TV가 보도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요,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 빨간 화살표 있죠. 거기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모스크바 베이징은 대사관이 감옥으로 개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을 자체에 가두는 거예요. 요때 김금순, 박건주라고 뭐 이분들은 이름이 공개됐어요. 네. 됐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체포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난민인데. 그래서 북한한테 인계했고,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지난해 12월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사가,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공관원도 한 분이 감금돼 있었고, IT 엔지니어 이름도 북한 대사관에 여기 감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면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로 나갈 때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 호텔에 묵는 게 아니고 이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묵고 이제 각자 떠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 감옥에 있었는데 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 이게 지난해 이제 6월 기준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국경을 열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 탈북민들을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화 상태니까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 창살을 설치해서 독방을 만들고 감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핵과 무기 개발로는 돈이 들어가고 인민경제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가 지금 괴멸되는 수준이에요. 북러 관계 저렇게 좋아도 지난해 북중 교역이 전체 북한의 98.3%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점점점 중국에 예속되는 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고 이게 북한 내 위기로 가고 있고 이 달란트 경제에서도 제가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건강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고 말 못해요. 그러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쓰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경제는 회생 불가능. 여기에 따라서 국방력은 또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쪽으로 돈이 역 들어가겠죠. 국방 분야로. 그러니까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사실은. 거의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때 또 저렇게 정리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북한이 붕괴한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내구력. 여기다 이제 통일 민족 개념까지 지워버렸으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혼돈. 그 다음에 이 민심 이반. 그 와중에 신의주 수에 막 저렇게 헛발질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어린애 김주의 후계 수업 이런 모든 그 정권 붕괴 요인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정권이 언제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도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흔들렸지만 일제가 들어올 때까지 버텼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 언제 붕괴? 또 하나는 북한은 남아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한다는 아니죠.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겠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장벽도 세우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정말 탈출하고자 하는 그 북한 군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중 국경이 또 막혀서 그 탈북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뭔가 북한 체제를 변화하고 싶은데 또 그게 힘이 결집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 북한 주민 누군가의 깨어진 그 한 사람의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뭐 통일이라는 막 그걸 또 얘기하면 막 많은 분들이 뭐 통일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좀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우둔해서 그 방법을 지금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남한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명을 잃지 않고 사실 이번에 그 기순한 분도 아버지랑 같이 탈출의 길을 나섰다가 아버지는 끝내 오지 못하고 사망하시고 네.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정말 그러한 비극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러한 그 조국의 아픈 현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네.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그 경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그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영문 버전을 이번에 다시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프리즌 스테이트예요. 감옥 국가. 아, 왜 그런 제목을 지었냐면 뭐 북중 국경에 지금 2중, 3중의 철조망, 거기는 또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고 100m 간격으로 초소를 세워놨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꽁꽁꽁 싸매 놓고 거기에 결국은 감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지금 부리고 있는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을 뭐 하고 싶어도 어쨌든 브로커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로커가 지금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어떤 국경 수비대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겼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지금 감시와 통제도 너무 심해진 겁니다. 뭐 안면 인식 카메라가 중국을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내에 이동도 어렵고 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탈북이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죠. 한 해에 1000명씩 그렇게 들어왔던 탈북민들이 지금은 거의 뭐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탈북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작년이죠 벌써 그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목선을 준비할 거고 또 기름을 준비할 거고 또 식량을 준비할 텐데 정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히 제발 한국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그 방법을 알면 좋겠어요. 제가 그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그 동독의 그 탈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아, 거기서 탈동이네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동독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냐면 철조망에 자동으로 발사되는 소총까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건드리는 순간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통일된 독일은 그 장소마다 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벌룬 있죠? 기구, 열기구. 네. 열기구를 타고 탈출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실제로 영화가 있어요. 벌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영화 내용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처음에 실패를 해서 그 동독의 이 비밀 경찰 슈타지가 이 가족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계속 조여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룬이 실제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독일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동서독 사례에서는 이 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 동서독을 오갈 수 있었는데 그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에 사람을 실어서 탈출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한 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합니다. 통일 찬반 토론 대회를 해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 찬반 토론 대회 하면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통일을 찬성하는 한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북한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캐고서 뭐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뭐 중국까지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찬성하는 네네. 쪽은.
반대하는 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통일되면 남북한이 다 같이 어우러지고 북한의 거짓대 밀려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맨날 그 얘기에 도드리표야.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미국의 대학생들은요, 지금 어떤 대회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북한에 정보를 투입할 수 있을까? 최신 기술을 갖고 그런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아직까지도 통일의 찬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과거에도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맥락이 다른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깨워낼 것인가, 특히 정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을 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과거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약간 엘리트들의 탈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규 전 네. 북한 대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 북한 시스템이 이 평양을 위해서 막 고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네.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죠. 아, 네. 그래도 아무튼 간에 그 네. 간부들이라지 고위급 간부 이런 사람들은 또 네.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엘리트들의 탈북도 줄을 잇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항상 갖잖아요. 네. 김정은이 등장할 때 주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열광해요. 그런 장면을 보고 저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하거든요. 저는 100% 아니라고 봐요. 북한 간부들이 또 엘리트들이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막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막 말할 때 김정은 할 때 막 입 가리면서 하고 맨날 이렇게 글씨 쓰고 있고 그게 정말 충성의 모습이냐? 저는 그건 역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아니 다 같이 주민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같이 간부들이 지금 옆에서 김정은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의에 지금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1.6 참사가 했던 그 증언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 더 이상 체제에 희망이 없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사실 제일 먼저 했냐면 태용호 전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네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되셨는데 이게 차관급 자리거든요. 근데 이 태용호 태용호 의원이, 전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백산맥을 보고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태백산맥을 보고. 태백산맥을 보고.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북한 체제, 이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는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북한의 한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러한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외부 정보 그리고 그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주된 세력들이 장마당 세대, 우리로 치면 뭐 MZ세대와 거의 이제 비슷한 장마당 세대, 이러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북한 체제 전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위급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 북한 체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리일교 참사처럼 언론에 공개된 부분만 봐서 그렇지만 이 국정원 산하에 그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연구소가. 거기에 많은 또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공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공개되지 않는 많은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는데, 역시 이분들이 이렇게 그 탈북을 했다라는 거는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산 증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늘 이제 그 북한의 자꾸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퍼즐들을 맞춰보면, 야, 이게 정말 북한 내부가 너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얄 계층에 속해 있고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뭐 미래가 보장돼 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난 때문에 국가로 받던 혜택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맨 꽃제비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외교관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납이 안 되면 잘려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헌납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가정돼 있고 함께 나간 이제 자녀들이 살다 보게 되면 북한에 다시 가서 공부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 북한에 가서 그 자유를 그대로 북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수용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돈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응?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보위부가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이제 갈 때 이제 그걸 투지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먼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탈북하자. 그 마음 먹고 이제 막 튀기 시작하는데 이게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지나치게 통제를 가혹하게 하고 있고 용서라는 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대가 멸족하다시피 막 뭐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엘리트들이 북한에 갈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제3국이나 한국에 가는 게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낫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수준이 최소한 중국 수준에 맞춰져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뭐 1인당 이제 생활 소득이 월 한 1,000불을 벌면 이제 중산층 생활을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럼 북한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노동당 간부 중에 $1,000 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거래할 때는 막 뇌물 받고 막 했는데 이제는 거의 끊긴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소득이 $100가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초빈곤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만 지금 뭐 노동당 간부지 생활 수준은 대한민국의 하층민이 하층민보다 못하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그 리일규 전 북한 대사가 예. 0.1%가 한국의 중상층보다 못 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예. 그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김정은 일가만 진짜 잘 살고 그 이하부터는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데 또 북한의 정보기관이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심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언제든지 막 코에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이제 그 엘리트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크게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중국에 가장 많은 그 북한인들이 출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3년간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뭐라고 했냐면 3년간 놀지 말고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헌납을 해라.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은 쌓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에서 도망간 사람 한 600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넘는데 한국으로 한 명도 못 오고 전부 다 공안이 잡아서 구류시켜 놓고 있다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600명을 송환했다는 이제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유럽에서 오는 외교관, 쿠바에서 오는 외교관 몇 명만 보고 지금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도망을 가다가 잡힌 그런 전례가 중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때가 왔다. 예. 만약 그게 실현이 되면, 북한 정권은 진짜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중국에도 잘 못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유롭게 뭐 가서 일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자국의 그 인력도 지금 그 잡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북한 인력이 잠식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엔 제재를 이행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한 3만 명이 지금 들어갔고, 약 한 10만 명 이상이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들이 벌고 있는 돈을 당장 북한이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예 노동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10만 명 전체가 다 탈북하겠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남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네.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그 인권, 이런 자유,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 처형이 대사를 났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원래 있었다. 그냥. 있던 거예요. 눈에 띈 것 뿐이지. 대사를 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여기 그 화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인민군 30% 양형실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민군의 30%가 양형실조예요. 인민군들은 군대 가면 북한은 거의 10년 근무하거든요. 북한은 청춘이 없어요. 빨리 통일되고 분단이 없어져야지. 남녀 다 10년은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격대. 그러니까 청춘이 없죠. 군대에 자식이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실조 걸릴까 봐. 그래서 여기서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른쪽 보면은 김정은이 군부대 가서 지금 쌓아놓은 게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지금 즐겁게 옥수수 장려이 많이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치생 인민군, 하숙생 인민군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가면 좀 여유 있는 집은 그 군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요, 새를. 그래서 거기서 애를 불러내다가 밥을 먹여요, 끼니 때마다. 들여보냅니다. 하숙생, 자취생.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집은 그래도 그 주변 마을에 돈을 좀 맡겨놔요. 우리 나오면 밥 좀 먹이라고. 이게 하숙생 인민군이에요. 그러면은 부대장이 그걸 허락할까? 허가합니다. 왜냐? 얘가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인민군 부대는 부대마다 급식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각자 농사를 져요. 특히 단백질이 없으니까 콩농사. 그래서 김정은 지시문도 있어요. 콩 한 알이 총알 하나보다 소중하다. 단백질을 먹여라. 근데 부대마다 인원도 다르고 자재가 다르니까 콩 생산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이순신 장군 때처럼 둔전하는 거예요, 둔전. 농사를 져요. 농장도 있고 심지어 탄광도 있습니다. 석탄 캘라고. 그 다음에 인민군 부대는 축사도 있어요. 염소, 닭, 토끼 이런 거 돼지를 길러서 자기들이 먹고 다 현황판에 나와요. 14연대 탄약고 부대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축사가 있어요. 지도가 다약도가. 그러니 경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인민군도 밥을 못 먹게 영양실조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리일구 그 쿠바주요 탐사관이 와서 북한에 외교관 넥타이만 꽃집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 북한 경제는 세계 180위권입니다. 거의 꼴등이라고 봐야죠. 2023년 북한이 이 명목 그 GNI가 40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제가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당 1인 소득이 우리의 3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30분의 1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분의 1, 거의 100분의 1 될 거예요. 1달러면 하루 살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 넥타이면 꽃집이 외교관이면 사실은 화려한 꽃 아니겠어요? 해외 생활하고 여유가 있고. 네. 가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 외교관이 밀수해서 발각된 거 이런 거 가끔 뉴스 나죠. 맞아요. 그럼 뭐 네. 평양의 충성자금 뭐 아니에요. 그 평양의 선물이나 이런 걸 사는 요원들은 따로 있어요. 아, 이거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해서 걸린 건 뭐냐? 생계형 범죄예요. 생활비 벌려고. 생활비 벌려고.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일급지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데 싫어해요. 거기 가면 부정부패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아. 뭐 이런 부정부패 천국인 나라 있죠. 여길 가고 싶어해. 여길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통화 북한하고 되거든요. 저도 뭐 탈북 가신 분들하고 조직도 있고 인권 단 조직도 있고 하는데 요즘 전화 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서 지금 올해 쌀값, 옥수수값이 제일 높고요. 고공행진이고. 환율 달러 같은 거 거의 2배까지 뛰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다. 그러니까 119 참사 같은 분이 탈북하니까 그거죠. 이거 볼까요, 지금? 탈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이 2023년에 이제 대동강치가 보도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요,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 빨간 화살표 있죠. 거기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은 대사관이 감옥으로 개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을 자체에 가두는 거예요. 요때 김금순, 박건주라고 뭐 이분들은 이름이 공개됐어요. 네. 됐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체포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난민인데. 그래서 북한한테 인계했고,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지난해 12월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사가,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공관원도 한 분이 감금돼 있었고, IT 엔지니어 이름도 북한 대사관에 여기 감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면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로 나갈 때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 호텔에 묵는 게 아니고 이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묵고 이제 각자 떠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 감옥에 있었는데 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 이게 지난해 이제 6월 기준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국경을 열었거든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 탈북민들을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화 상태니까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 창살을 설치해서 독방을 만들고 감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핵과 무기 개발로는 돈이 들어가고 인민경제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가 지금 괴멸되는 수준이에요. 북러 관계 저렇게 좋아도 지난해 북중 교역이 전체 북한의 98.3%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점점점 중국에 예속되는 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고 이게 북한 내 위기로 가고 있고 뭐 이 달란트 경제에서도 제가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건강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고 말 못해요. 그러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쓰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경제는 회생 불가능. 여기에 따라서 국방력은 또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적으로 돈이 확 들어가겠죠. 국방 분야로. 그러니까 평양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사실은. 거의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때 또 저렇게 정리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북한이 붕괴한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내구력. 여기다 이제 통일 민족 개념까지 지워버렸으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혼돈. 그 다음에 이 민심 이반. 그 와중에 신의주 수에 막 저렇게 헛발질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어린애 김주의 후계 수업 이런 모든 그
정권 붕괴 요인들이 점점 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정권이 언제다라고 말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도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흔들렸지만 일제가 들어올 때까지 버텼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 언제 붕괴? 또 하나는 북한은 남아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한다는 아니죠.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겠죠. 그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장벽도 네, 세우고.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정말 탈출하고자 하는 그 북한 군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중 국경이 또 막혀서 그 탈북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뭔가 북한 체제를 변화하고 싶은데 또 그게 힘이 결집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 북한 주민 누군가의 깨어진 그 한 사람의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뭐 통일이라는 막 그걸 또 얘기하면 막 많은 분들이 뭐 통일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좀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우둔해서 그 방법을 지금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남한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명을 잃지 않고 사실 이번에 그 기순한 분도 아버지랑 같이 탈출의 길을 나섰다가 아버지는 끝내 오지 못하고 사망하시고 네.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정말 그러한 비극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러한 그 조국의 아픈 현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네.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그 경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그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영문 버전을 이번에 다시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프리즌 스테이트예요. 감옥 국가. 왜 그런 제목을 지었냐면 뭐 북중 국경에 지금 2중, 3중의 철조망, 거기는 또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고 100m 간격으로 초소를 세워놨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꽁꽁꽁 싸매 놓고 거기에 결국은 감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지금 부리고 있는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을 뭐 하고 싶어도 어쨌든 브로커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로커가 지금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어떤 국경 수비대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겼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지금 감시와 통제도 너무 심해진 겁니다. 뭐 안면 인식 카메라가 중국을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내에 이동도 어렵고 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탈북이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죠. 한 해에 1000명씩 그렇게 들어왔던 탈북민들이 지금은 거의 뭐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탈북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작년이죠 벌써 그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목선을 준비할 거고 또 기름을 준비할 거고 또 식량을 준비할 텐데 정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히 제발 한국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그 방법을 알면 좋겠어요. 제가 그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그 동독의 그 탈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탈동이네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동독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냐면 철조망에 자동으로 발사되는 소총까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건드리는 순간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통일된 독일은 그 장소마다 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벌룬 있죠? 기구, 열기구. 네. 열기구를 타고 탈출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실제로 영화가 있어요. 벌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영화 내용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처음에 실패를 해서 그 동독의 이 비밀 경찰 슈타지가 이 가족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계속 조여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룬이 실제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독일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동소독 사례에서는 이 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 동소독을 오갈 수 있었는데 그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에 사람을 실어서 탈출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한 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합니다. 통일 찬반 토론 대회를 해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 찬반 토론 대회 하면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통일을 찬성하는 한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북한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캐고서 뭐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뭐 중국까지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찬성하는 네네. 쪽은. 반대하는 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통일되면 남북한이 다 같이 어우러지고 북한의 거짓대 밀려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맨날 그 얘기에 도드립혀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미국의 대학생들은요, 지금 어떤 대회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북한에 정보를 투입할 수 있을까? 최신 기술을 갖고 그런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아직까지도 통일의 찬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과거에도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맥락이 다른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깨워낼 것인가, 특히 정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을 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과거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약간 엘리트들의 탈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규 전 네. 북한 대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 북한 시스템이 이 평양을 위해서 막 고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네.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그쵸. 네. 그래도 아무튼 간에 그 네. 간부들이라지 고위급 간부 이런 사람들은 네. 좀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왜 이렇게 엘리트들의 탈북도 줄을 잇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항상 갖잖아요. 네. 김정은이 등장할 때 주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열광해요. 그런 장면을 보고 저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하거든요. 저는 100% 아니라고 봐요. 북한 간부들이 또 엘리트들이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막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막 말할 때 김정은 할 때 막 입 가리면서 하고 맨날 이렇게 글씨 쓰고 있고, 그게 정말 충성의 모습이냐? 저는 그건 역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아니, 다 같이 주민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같이 간부들이 지금 옆에서 김정은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의에 지금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1.6 참사가 했던 그 증언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 더 이상 체제에 희망이 없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사실 제일 먼저 했냐면 태용호 전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네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되셨는데 이게 차관급 자리거든요. 근데 이 태용호 태용호 의원이, 전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백산맥을 보고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태백산맥을 보고. 태백산맥을 보고.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북한 체제, 이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는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북한의 한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러한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외부 정보, 그리고 그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주된 세력들이 장마당 세대,
우리로 치면 뭐 MZ세대와 거의 이제 비슷한 장마당 세대, 이러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북한 체제 전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위급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 북한 체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리일교 참사처럼 언론에 공개된 부분만 봐서 그렇지만, 이 국정원 산하에 그 국가 기관이 있거든, 연구소가. 거기에 많은 또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공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공개되지 않는 많은 그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는데, 역시 이분들이 이렇게 그 탈북을 했다라는 거는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산 증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늘 이제 그 북한의 자꾸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퍼즐들을 맞춰보면, 야, 이게 정말 북한 내부가 너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로얄 계층에 속해 있고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뭐 미래가 보장돼 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난 때문에 국가로 받던 혜택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맨 꽃집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외교관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납이 안 되면 잘려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헌납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가정돼 있고, 함께 나간 이제 자녀들이 살다 보게 되면 북한에 다시 가서 공부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 북한에 가서 그 자유를 그대로 북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수용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돈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응?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보위부가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이제 갈 때 이제 그걸 투지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먼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탈북하자, 그 마음 먹고 이제 막 튀기 시작하는데, 이게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지나치게 통제를 가혹하게 하고 있고, 용서라는 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대가 멸족하다시피 막 뭐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엘리트들이 북한에 갈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제3국이나 한국에 가는 게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낫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수준이 최소한 중국 수준에 맞춰져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뭐 1인당 이제 생활 소득이 월 한 1,000불을 벌면 이제 중산층 생활을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럼 북한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노동당 간부 중에 $1,000 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거래할 때는 막 뇌물 받고 막 했는데, 이제는 거의 끊긴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소득이 $100가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초빈곤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만 지금 뭐 노동당 간부지, 생활 수준은 대한민국의 하층민이 하층민보다 못하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그 리일규 전 북한 대사가 예. 0.1%가 한국의 중상층보다 못 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예. 그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김정은 일가만 진짜 잘 살고, 그 이하부터는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데, 또 북한의 정보기관이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심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언제든지 막 코에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이제 그 엘리트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크게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중국에 가장 많은 그 북한인들이 출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3년간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뭐라고 했냐면 3년간 놀지 말고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혼납을 해라.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은 쌓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에서 도망간 사람 한 600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넘는데 한국으로 한 명도 못 오고 전부 다 공안이 잡아서 구류시켜 놓고 있다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600명을 송환했다는 이제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유럽에서 오는 외교관, 쿠바에서 오는 외교관 몇 명만 보고 지금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도망을 가다가 잡힌 그런 전례가 중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때가 왔다. 예. 만약 그게 실현이 되면, 북한 정권은 진짜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국에도 잘 못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유롭게 뭐 가서 일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자국의 그 인력도 지금 그 잡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북한 인력이 잠식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엔 제재를 이행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한 3만 명이 지금 들어갔고, 약 한 10만 명 이상이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들이 벌고 있는 돈을 당장 북한이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예 노동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10만 명 전체가 다 탈북하겠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남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네.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그 인권, 이런 자유,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 처형이 대사를 났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원래 있었다. 그냥. 있던 거예요. 눈에 띈 것 뿐이지. 대사를 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여기 그 화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인민군 30% 영양실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민군의 30%가 영양실조예요. 인민군들은 군대 가면 북한은 거의 10년 근무하거든요. 북한은 청춘이 없어요. 빨리 통일되고 분단이 없어져야지. 남녀 다 10년은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격대에. 그러니까 청춘이 없죠. 군대에 자식이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실조 걸릴까 봐. 그래서 여기서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른쪽 보면은 김정은이 군부대 가서 지금 쌓아놓은 게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지금 즐겁게 옥수수 장려이 많이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치생 인민군, 하숙생 인민군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가면 좀 여유 있는 집은 그 군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요, 새를. 그래서 거기서 애를 불러내다가 밥을 먹여요, 끼니 때마다. 들여보냅니다. 하숙생, 자취생.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집은 그래도 그 주변 마을에 돈을 좀 맡겨놔요. 우리 나오면 밥 좀 먹이라고. 이게 하숙생 인민군이에요. 그러면은 부대장이 그걸 허락할까? 허가합니다. 왜냐? 얘가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인민군 부대는 부대마다 급식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각자 농사를 져요. 특히 단백질이 없으니까 콩농사. 그래서 김정은 지시문도 있어요. 콩 한 알이 총알 하나보다 소중하다. 단백질을 먹여라. 근데 부대마다 인원도 다르고 자재가 다르니까 콩 생산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이순신 장군 때처럼 둔전하는 거예요, 둔전. 농사를 져요. 농장도 있고 심지어 탄광도 있습니다. 석탄 캘라고. 그 다음에 인민군 부대는 축사도 있어요. 염소, 닭, 토끼 이런 거 돼지를 길러서 자기들이 먹고 다 현황판에 나와요.
14연대, 탄약고 부대,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축사가 있어요, 지도가, 다약도가. 그러니 경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인민군도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리일구 쿠바주요 탐사관이 와서 북한에 외교관 넥타이만 꽃집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 북한 경제는 세계 180위권입니다. 거의 꼴등이라고 봐야죠. 2023년 북한이 이 명목 그 GNI가 40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제가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당 1인 소득이 우리의 3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30분의 1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분의 1, 거의 100분의 1 될 거예요. 1달러면 하루 살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넥타이면 꽃집이. 외교관이면 사실은 화려한 꽃 아니겠어요? 해외 생활하고 여유가 있고. 네. 가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 외교관이 밀수에서 발각된 거 이런 거 가끔 뉴스 나죠. 맞아요. 그럼 네. 평양의 충성 자금 아니에요. 그 평양의 선물이나 이런 걸 사는 요원들은 따로 있어요. 이거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에서 걸린 건 뭐냐? 생계형 범죄예요. 생활비 벌려고.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1급지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데 싫어해요. 거기 가면 부정부패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이런 부정부패 천국인 나라 있죠. 여길 가고 싶어요. 여길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통화 북한하고 되거든요. 저도 탈북 가신 분들하고 조직도 있고 인권 조직도 있고 하는데 요즘 전화 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서 지금 올해 쌀값, 옥수수값이 제일 높고요. 고공행진이고. 환율 달러 같은 거 거의 2배까지 뛰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다. 그러니까 119 참사 같은 분이 탈북하니까 그거죠. 이거 볼까요, 지금? 탈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2023년에 이제 대동강치가 보도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요,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 빨간 화살표 있죠. 거기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은 대사관이 감옥으로 개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을 자체에 가두는 거예요. 이때 김금순, 박건주라고 이분들은 이름이 공개됐어요. 네. 됐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체포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난민인데. 그래서 북한한테 인계했고,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지난해 12월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사가.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공관원도 한 분이 감금돼 있었고, IT 엔지니어 1인도 북한 대사관에 여기 감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면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로 나갈 때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 호텔에 묵는 게 아니고 이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묵고 이제 각자 떠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 감옥에 있었는데 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 이게 지난해 이제 6월 기준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국경을 열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 탈북민들을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화 상태니까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 창살을 설치해서 독방을 만들고 감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핵과 무기 개발로는 돈이 들어가고 인민경제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가 지금 괴멸되는 수준이에요. 북러 관계 저렇게 좋아도
지난해 북중 교역이 전체 북한의 98.3%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점점점 중국에 예속되는 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고 이게 북한 내 위기로 가고 있고 뭐 이 달란트 경제에서도 제가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건강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고 말 못해요. 그러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쓰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경제는 회생 불가능. 여기에 따라서 국방력은 또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쪽으로 돈이 확 들어가겠죠. 국방 분야로. 그러니까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사실은. 거의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때 또 저렇게 정리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북한이 붕괴한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내구력. 여기다 이제 통일 민족 개념까지 지워버렸으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혼돈. 그 다음에 이 민심 이반. 그 와중에 신의주 수에 막 저렇게 헛발질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어린애 김주의 후계 수업 이런 모든 그 정권 붕괴 요인들이 점점 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정권이 언제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도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흔들렸지만 일제가 들어올 때까지 버텼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 언제 붕괴? 또 하나는 북한은 남아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한다는 아니죠.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겠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장벽도 네, 세우고.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정말 탈출하고자 하는 그 북한 군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중 국경이 또 막혀서 그 탈북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뭔가 북한 체제를 변화하고 싶은데 또 그게 힘이 결집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 북한 주민 누군가의 깨어진 그 한 사람의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뭐 통일이라는 막 그걸 또 얘기하면 막 많은 분들이 뭐 통일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좀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우둔해서 그 방법을 지금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남한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 생명을 잃지 않고 사실 이번에 그 기순한 분도 아버지랑 같이 탈출의 길을 나섰다가 아버지는 끝내 오지 못하고 사망하시고 네.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정말 그러한 비극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러한 그 조국의 아픈 현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네.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그 경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그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영문 버전을 이번에 다시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프리즌 스테이트예요. 감옥 국가. 왜 그런 제목을 지었냐면 뭐 북중 국경에 지금 2중, 3중의 철조망, 거기는 또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고 100m 간격으로 초소를 세워놨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꽁꽁꽁 싸매 놓고 거기에 결국은 감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지금 부리고 있는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을 뭐 하고 싶어도 어쨌든 브로커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로커가 지금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어떤 국경 수비대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겼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지금 감시와 통제도 너무 심해진 겁니다. 뭐 안면 인식 카메라가 중국을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내에 이동도 어렵고 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탈북이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죠. 한 해에 1000명씩 그렇게 들어왔던 탈북민들이 지금은 거의 뭐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탈북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작년이죠 벌써
그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목선을 준비할 거고 또 기름을 준비할 거고 또 식량을 준비할 텐데 정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히 제발 한국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그 방법을 알면 좋겠어요. 제가 그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그 동독의 그 탈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아, 거기서 탈동이네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동독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냐면 철조망에 자동으로 발사되는 소총까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와. 건드리는 순간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통일된 독일은 그 장소마다 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네네. 심지어 그 벌룬 있죠? 기구, 열기구. 네. 열기구를 타고 탈출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실제로 영화가 있어요. 벌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영화 내용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네네.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처음에 실패를 해서 그 동독의 이 비밀 경찰 슈타지가 이 가족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계속 조여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룬이 실제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독일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동서독 사례에서는 이 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 동서독을 오갈 수 있었는데 그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에 사람을 실어서 탈출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한 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합니다. 통일 찬반 토론 대회를 해요. 아.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 찬반 토론 대회 하면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통일을 찬성하는 한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북한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캐여서 뭐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뭐 중국까지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찬성하는 네네. 쪽은. 반대하는 쪽은 무슨 얘기합니까? 통일되면 남북한이 다 같이 어우러지고 북한의 거짓대 밀려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맨날 그 얘기에 도드립혀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미국의 대학생들은요 지금 어떤 대회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북한에 정보를 투입할 수 있을까? 최신 기술을 갖고 그런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아직까지도 통일의 찬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과거에도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맥락이 다른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깨워낼 것인가, 특히 정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과거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약간 엘리트들의 탈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규 전 네. 북한 대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 북한 시스템이 이 평양을 위해서 막 고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네.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그쵸. 아, 네. 그래도 아무튼 간에 그 네. 간부들이라지 고위급 간부 이런 사람들은 좀 네.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왜 이렇게 엘리트들의 탈북도 줄을 잇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항상 갖잖아요. 네. 김정은이 등장할 때 주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열광해요. 그런 장면을 보고 저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하거든요. 저는 100% 아니라고 봐요. 북한 간부들이 또 엘리트들이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막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막 말할 때 김정은 할 때 막 입 가리면서 하고 맨날 이렇게 글씨 쓰고 있고 그게 정말 충성의 모습이냐? 저는 그건 역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아니, 다 같이 주민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간부들이 지금 옆에서 김정은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의에 지금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1.6 참사가 했던 그 증언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 더 이상 체제에 희망이 없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사실 제일 먼저 했냐면 태용호 전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네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되셨는데 이게 차관급 자리거든요. 근데 이 태용호 태용호 의원이, 전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백산맥을 보고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야. 태백산맥을 보고. 태백산맥을 보고.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북한 체제, 이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는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북한의 한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러한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외부 정보, 그리고 그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주된 세력들이 장마당 세대, 우리로 치면 뭐 MZ세대와 거의 이제 비슷한 장마당 세대, 이러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북한 체제 전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위급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 북한 체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리일교 참사처럼 언론에 공개된 부분만 봐서 그렇지만 이 국정원 산하에 그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연구소가. 거기에 많은 또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공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공개되지 않는 많은 그 고위급 탈북민들이 있는데, 역시 이분들이 이렇게 그 탈북을 했다라는 거는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산 증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늘 이제 그 북한의 자꾸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퍼즐들을 맞춰보면, 야, 이게 정말 북한 내부가 너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얄 계층에 속해 있고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뭐 미래가 보장돼 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난 때문에 국가로 받던 혜택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맨 꽃집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외교관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납이 안 되면 잘려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헌납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가중돼 있고, 함께 나간 이제 자녀들이 살다 보게 되면 북한에 다시 가서 공부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 북한에 가서 그 자유를 그대로 북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수용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돈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보위부가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이제 갈 때 이제 그걸 투지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먼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탈북하자, 그 마음 먹고 이제 막 튀기 시작하는데, 이게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지나치게 통제를 가혹하게 하고 있고 용서라는 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대가 멸족하다시피 막 뭐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엘리트들이 북한에 갈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제3국이나 한국에 가는 게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낫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수준이 최소한 중국 수준에 맞춰져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뭐 1인당 이제 생활 소득이 월 한 1,000불을 벌면 이제 중산층 생활을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럼 북한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노동당 간부 중에 $1,000 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거래할 때는 막 뇌물 받고 막 했는데 이제는 거의 끊긴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당 간부들의 생활 소득이 $100가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초빈곤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만 지금 뭐 노동당 간부지 생활 수준은 대한민국의 하층민이 하층민보다 못하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그 리일규 전 북한 대사가 예. 0.1%가 한국의 중상층보다 못 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예, 그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김정은 일가만 진짜 잘 살고 그 이하부터는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데 또 북한의 정보기관이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심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언제든지 막 코에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이제 그 엘리트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크게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중국에 가장 많은 그 북한인들이 출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3년간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뭐라고 했냐면 3년간 놀지 말고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헌납을 해라.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은 쌓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에서 도망간 사람만 600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넘는데 한국으로 한 명도 못 오고 전부 다 공안이 잡아서 구류시켜 놓고 있다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600명을 송환했다는 이제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유럽에서 오는 외교관, 쿠바에서 오는 외교관 몇 명만 보고 지금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도망을 가다가 잡힌 그런 전례가 중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때가 왔다. 예, 만약 그게 실현이 되면 북한 정권은 진짜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국에도 잘 못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유롭게 뭐 가서 일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자국의 그 인력도 지금 그 잡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북한 인력이 잠식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엔 제재를 이행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한 3만 명이 지금 들어갔고, 약 한 10만 명 이상이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들이 벌고 있는 돈을 당장 북한이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예 노동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10만 명 전체가 다 탈북하겠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남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네.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그 인권, 이런 자유,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